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라면 봉지 뒤를 보시면 라면을 요리하는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넣고요. 불은 몇 분간 물을 끓이고 스프는 언제 넣어서 맛있게 먹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로그를 맛있게 요리하는 로그를 요리하는 레시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레시피. 교과서는 28쪽에서 32페이지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얘를 중심으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모든 수의 1제곱을 하면요. 자기 자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3의 1제곱은 3, 5의 1제곱은 5, 7의 1제곱은 얼마죠? 7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것을 로그 표현으로 고쳐볼까요? 자,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오죠. 그 다음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진수가 3일 때 값은 1이요. 이렇게요. 괜찮나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꿔보면요. 밑은 그대로 5가 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진수 자리로 오고 그 결과는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 1이요. 그쵸? 자, 7도 마찬가지죠. 로그 밑이 7이니까요. 밑이 7이니까요. 로그 밑이 7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결과가 진수 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결과는 거듭제곱의 지수. 이런 식으로요.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그에서 밑과 진수라고 하죠. 여기 로그의 밑의 오른쪽 위에 들어가는 진수. 밑과 진수가 같으면 결과는 얼마죠? 네, 결과는 항상 1이 됩니다.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으면 결과는 항상 1. 이런 규칙이 보이시나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우리가 역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요.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 자, 이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요. 로그, 밑은 그대로 로그의 밑으로 온다고 했죠? 3의 지수 표현의 결과요. 3분의 1은 얼마죠?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 7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의 역수니까 7분의 1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밑은 그대로고 로그 5의 5분의 1 역수니까 마이너스 1 로그 7의 7분의 1도 마찬가지로 진수와 밑이 역수관계이므로 결과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규칙이 보이나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로그의 밑과 진수가 역수관계이면 결과는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요? 역수관계이므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네, 눈에 보이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로그를 요리하는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밑이 같은 로그의 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밑은 로그의 밑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3의 제곱과 3의 4제곱을 곱하면 지수의 밑이 같으므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곱셈의 경우는 3이 2개, 3이 4개니까요. 총 3이 6개가 나오겠죠? 물론 계산하면 3의 6제곱입니다. 괜찮나요? 네. 3의 6제곱은 얼마죠? 그쵸. 숫자가 큰데요. 3의 4제곱은 81. 그 다음에 3, 3은 9. 3의 6제곱은 9 곱하기 81과 같죠?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숫자를 많이 반복할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의 6제곱은 9 곱하기 8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지수의 밑은 그대로 로그의 밑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결과가 진수 자리에 오고요. 이렇게 괄호를 써주고요. 결과는 거듭제곱의 지수요. 2 더하기 4. 괜찮나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2 더하기 4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숫자 2와 4는 요 3의 제곱과 3의 4제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3의 제곱이 9였죠. 그럼 여기서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3의 9는 얼마나 되죠? 거듭제곱의 지수 자리 숫자 2요. 괜찮나요? 그리고 3의 4제곱이 81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진수가 81일 때 결과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결과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시다. 어디로 가냐면요. 자, 여기 있는 2와 4 있죠? 네, 잘 기억을 더듬어서, 자, 2는 로그 3의 9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대신에 로그 3의 9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얼마였죠? 4는 로그 3의 81이었습니다. 로그 3의 81. 그렇죠? 자, 결국에 결과는 6인데요. 이것을 굳이 2 더하기 4로 쓴 이유는요. 여기 있는 진수 9 곱하기 81과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는 6인데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의 진수가 9 곱하기 81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가 보이시나요? 자, 위에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냐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밑이 같고 지수끼리 서로 더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밑이 같은 로그끼리 서로 더하면, 예를 들어서 밑이 3으로 같다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 서로 더하면,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밑은 그대로고요. 거듭제곱과 같죠? 밑은 그대로고 진수가 어떻게 되죠? 9와 81을 서로 진수에서는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괜찮나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결과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로그의 밑이 같을 때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진수를 서로 곱하게 되죠.
곱합니다. 괜찮나요? 네. 물론 결과는 얼마죠? 6이 되겠죠. 네. 이 규칙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2 더하기 4로 일부러 나뉘어 쓴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곱셈을 했으니까 이번엔 나눗셈을 해봐야겠죠? 자, 나눗셈도 결과는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셨듯이 자, 밑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에서 3의 4제곱을 나누면 밑이 같으니까요. 밑은 똑같고 이제 지수끼리 나누기니까 서로 빼주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3의 제곱 9와 3의 4제곱 81 9에서 81을 나누면 어떻게 됐죠? 81분의 9는 결과는 얼마죠? 9분의 1 이게 되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요 관계를 로그로 다시 표현을 해볼까요? 자,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밑은 그대로고 거듭제곱의 결과인 81분의 9 결국엔 9분의 1이죠. 얘의 결과는 거듭제곱의 지수인 2 빼기 4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네. 하지만 규칙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2 빼기 4라고 썼고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숫자 2 대신에 로그 3의 9를 쓸 거고요. 숫자 4 대신에 로그 3의 81을 적용을 할 겁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예, 좀 복잡하죠? 자, 이 숫자들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오면요. 2 빼기 4 대신에 이번엔 로그 3의 9, 그쵸? 2 빼기 4 대신에 로그 3의 8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위에서 보듯이 로그 3의 81분의 9 이렇게 됐죠? 자,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자, 여기서 보면 밑이 같은 로그를 서로 빼줬는데 진수는 어떻게 됐죠? 빼기가 있을 땐 뒤에 있는 진수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자, 이는 마치 9와 81을 서로 나눠주는 효과죠. 그래서 81분의 9 이런 식으로요. 네,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밑이 같은 로그를 빼준 겁니다. 로그를 빼주면 진수끼리 서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진수끼리 서로 나누어주죠. 나눌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빼주는 진수를 앞에 있는 진수로 빼주는 진수를 81을 앞에 있는 진수로 빼주는 진수로 앞에 있는 진수를 나누죠. 나눈다. 물론 로그의 밑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게 밑이 같은 로그의 합과 차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진수 로그에서 진수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때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볼까요? 아까 처음에 로그에서는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결과가 얼마라고 했었죠? 결과가 1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3의 1제곱은 3이니까요. 그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만일 여기에 양쪽에 숫자 2를 곱해줘 볼까요? 여기 로그도 어떤 숫자니까요.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는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고요. 좌변에는 2 곱하기 로그 3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라는 숫자는 로그 3의 9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3의 제곱이 얼마죠? 9니까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면 9는 3의 몇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요. 뭐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숫자 2를 로그 3의 3 밑이 3이고 진수가 3인 녀석에 곱해준 거고, 오른쪽은 밑이 3이고 진수가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요. 괜찮나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한번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이번엔 숫자 2가 아니라 숫자 3을 곱해봅니다. 양쪽에. 숫자 3을 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3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고요. 우변은 1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죠? 네, 3이 되죠. 자, 근데 3은 로그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밑이 3인 로그로 쓰면 3의 27이죠. 27.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요. 괜찮나요? 제가 좀 빨리 하긴 했는데 27 대신에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3 곱하기 로그 3의 3은 결국 뭐와 같냐면 로그 3의 세제곱 27과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4를 곱하면요. 양쪽에 똑같이 4를 곱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4 곱하기 로그 3의 세제곱은, 왜냐하면 얘가 1이니까요. 3의 진수가 3은 로그 3의 4는 로그 3의 81이죠. 그쵸? 네, 81은 3의 몇 제곱이죠? 3의 99, 81. 그래서 3의 4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지금 좌변과 우변의 차이가 있는 게 밑이 3인 로그 3인데 지금 우변엔 진수의 거듭제곱 2가 있고요. 좌변에는 로그 3의 3에 앞에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 마찬가지로 로그 3의 3에 3이 곱해졌는데 여기는 진수의 거듭제곱이 3입니다. 진수의 거듭제곱이 4인데 여기는 로그 3의 밑이 3이고요. 진수가 3이요. 거기에다가 4를 곱한 겁니다. 네. 규칙이 보이나요? 자, 여기서 아시겠듯이 진수 자리에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이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숫자 2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로그 3의 7제곱 3의 7제곱은 숫자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얘는 7을 앞으로 빼면요. 7 곱하기 로그 3의 3. 네, 로그 지금 밑과 진수와 같으니까 이 결과는 1이죠. 그래서 7 곱하기 1은 7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말로 표현하면 그 로그에서 진수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면 진수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면 진수의 지수를 예를 들면 4요. 여기선 3이요. 요 진수의 지수를 로그 앞으로 뺄 수가 있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렇게 형태를 보면 마치 진수의 거듭제곱의 자리에 있는 이 숫자가 앞으로 그대로 나와서 로그에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자, 괜찮나요? 자, 이게 세 번째 성질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레시피는 로그의 밑을 변환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예를 통해서 봐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로그 3의 9는 3의 몇 제곱을 해야 9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렇죠? 괜찮나요? 왜냐하면 3의 제곱은 9니까요. 로그 표현이 로그 밑이 3이고요. 거듭제곱의 결과 9는 지수 2.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모 분자에 마찬가지로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취해줘요. 자, 요 3이 그대로 여기로 오고요. 분모 분자에 밑을 5로 해주는데 이번에 진수가 분자 자리에 이렇게 옵니다. 9가요. 자, 이 결과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9는 3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질에서 진수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면 이 숫자 2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진수가 3의 제곱이고 분모는 그대로 로그 5의 3이요. 이렇게. 근데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 2가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2 곱하기 로그 5의 3. 분모는 그냥 로그 5의 3. 자, 이렇게 되면 공통된 게 보이나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로그 5의 3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얼마죠? 숫자 2요. 자, 그래서 숫자 2는 로그 3의 9일 뿐만 아니라 분모 분자에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잡아줬을 때 로그 5의 3분의 요 진수가 9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분모 분자의 로그의 밑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분모 분자에 잡았는데 만일 이 숫자를 5가 아닌 다른 숫자로 바꿔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두 로그는 서로 같으니까요. 어차피 약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밑이 5가 아니라 밑이 7인 로그를 분모 분자에 잡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원래 로그의 밑인 3. 여기 분자의 진수는 원래 로그의 진수인 9를 이렇게 집어넣었어도 여기가 7이죠. 어떻게 되냐면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밑을 7로 하고 진수가 9 이렇게. 분모는 밑을 7로 하고 진수가 3.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레시피에 의해서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 2를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분자는 2 곱하기 로그 7의 3이 되고요. 분모는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1 곱하기 로그 7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밑을 7로 하는 이 로그가 결국에는 약분이 되겠죠. 남는 것은 마찬가지로 2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여기서 밑을 5로 정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모 분자의 밑이 서로 같다면, 예를 들어서 7로 같다면 원래 있는 로그의 밑을 분모의 진수로 보내고요. 원래 있는 로그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보내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로
정해볼까요? 밑을 11로 하면 로그 11의 3분의 로그 11의 9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네. 분모 분자의 밑이 모두 7 혹은 11로 밑이 변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결과는 어떤 로그가 있을 때 아무런 공통된 밑을 공통으로 하는 로그를 분모 분자에 잡고요. 밑을 공통으로 하는 로그를 분모 분자에 잡고 분모의 진수는 원래 로그의 밑이요. 원래 로그에 밑을 집어넣고요. 분자의 진수는 원래 로그의 진수요. 원래 로그의 밑이 아니라 진수. 이렇게 잡으면 결과는 같다. 원래 로그와 같다.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28쪽에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그를 요리하는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거듭제곱 계산과 지수법칙과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교과서 예제 문제 아니면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같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